안녕하세요. 두마리TV의 한동 대표입니다. 자, 오늘의 주제는요. 미국 20년간 10배 상승하는 동안 한국은 20년간 반토막 난 사연에 대해서 한번 하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 한번 꼭 누르시기 바라겠고요. 많이 공감되는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제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 우리나라 이 금융정책 예전부터 화가 나 있었는데 정말 이놈의 나라는 뭐 이 정권 얘기가 아닙니다. 예전부터 마찬가지예요. 도대체 자본주의 국가하고 하면서 도대체 이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건가? 왜 자꾸 점점 죽이는 정책으로 가고 있는가? 좀 화가 나서요. 한번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국의 나스닥 시장 1971년도에 설립이 됐죠. 설립된 이유는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 이제 벤처 기업들이 여기서 활동을 해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. 특히 하이테크 기업들 위주로 해서 자본금을 대기 어려운 사람들은 좀 여기 와서 투자를 받아서 투자를 받는 겁니다. 투자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기술을 개발하고 그래서 성장을 해라 이런 의미에서 만들어낸 게 바로 이제 나스닥 시장입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좀 따라가 보자 해서 1996년도입니다. 한국도 이제 이걸 만들었죠. 그리고 시작을 했습니다. 100으로 시작을 했어요. 100으로 시작을 했습니다. 근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사태가 좀 발생했었죠. 이후에 이제 IT 버블이 발생하면서 292까지 급등하게 됐습니다. 아주 짧은 기간이에요. 그리고 나서 이제 IT 버블이 꺼지면서 이게 이제 뭐 6분의 1토막 가까이 떨어졌습니다. 어마어마하게 빠졌죠. 그리고 나서 회복하는 듯 했지만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반토막을 맺지 못하고 있는 참혹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뭐 미국 같은 경우 나스닥은 시작하고 나서는 뭐 90배 올랐고요. 96년과 비교해 본다라면은 딱 10배 정도 올랐더라고요. 그 사이 우리나라는 똑같은 걸 따라 했는데 반토막이 나는. 최소한 못해도 20년간 시간이 지났다면 뭐 10배까지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원금은 보장돼야 될 거 아닙니까? 이거 원금이 뭐예요? 반토막 난 상황입니다. 정말 창피한 상황이 됐는데요. 자,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이제 현재 코스닥 지수가 440 정도 나오죠. 이번에 좀 폭등해서 480까지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반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. 이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이제 예전부터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게 이제 반토막이 나고 한때 이제 100으로 시작한 게 30까지 내려갔어요. 한때. 그러니까 이제 창피하잖아요. 그래서 그냥 곱하기 10배를 해버린 거죠. 그래서 지금 480대에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인 지수는 100으로 시작해서 25년이 지난 지금 48에 있는 겁니다. 정말 말도 안 되는 현상이죠. 도대체 한국의 코스닥은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가?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? 바로 이제 기업가 마인드가 부족해요. 우리나라는 이 모럴 해저드가 너무 심각합니다. 그죠? 일단 기술 검증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떤 기업이 상장을 하면 좀 뭔가 좀 검증 좀 해야죠. 그냥 하지 말고 그냥 막 무슨 체인점하면 상장시켜주고 뭐 조금 뭐 부품 조금 잘 만들어가지고 실적 잠깐 죽으면 상장시켜주고 말이죠. 그러다 보니까 상장하고 나서 주가 반토막 나고 그것도 반토막 나고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게 그 기업가들의 마인드가 부족한 거예요. 그리고 상장 문턱을 너무 낮춰놨기 때문에 현상들이 발생하는 겁니다. 좀 들어오기 어렵게 만들어놔야 그리고 열심히 할 거 아니겠습니까? 그죠? 또 하나 보겠습니다. 이 상장한다는 것을 갖다가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뭐 인텔, 마이크로소프트, 애플, 테슬라 전부 다 나스닥에 있습니다. 자부심을 느끼고 있겠죠. 근데 그 나라들 보게 되면 투자 받은 거 다 투자를 웬만하면 써버리죠. 실제 기업들이 많이 성장을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기술력도 좋긴 합니다만은 근데 우리나라는 보통 보면 어떻게 상장을 약간 좀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죠. 내가 만약에 어떤 기업을 상장시켰어. 그러면 이 돈을 받아가지고 더 좋은 제품 만들고 해야 되는데 상장시켰으니까 먹고 날라는 거죠. 지분을 팔아버리고 나가버리는 거죠. 이러다 보니까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그 기업을 다 알지도 못하고 그냥 경영권만 잡아서 또 한탕 해먹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.
그게 왜 그러냐면 상장되기 전에 증거사가 주관사로 되죠. 그러니까 얘네들도 투자했을 거 아니에요? 그럼 이거 상장 가치를 높여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럼 뭐 해야 됩니까?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매출액을 앞으로 다 땡겨줘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지금 당장은 실적이 되게 좋아. 실적 좋네. 그래서 샀더니 다음 년도에 적자가 나네. 이게 말이 됩니까? 그런 기업들이 태반이라는 거죠.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겠습니까? 죄다 그냥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매출액을 지금 현재 공모가 높여야 되니까 다 땡겨놓고 그 다음 년도에는 어떻게 되든 신경 안 쓰는 거죠. 그래서 뭐 많은 기업들이 상장할 때 실적이 너무 좋은데 그 다음 년도에 적자 나는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투자자들이 좀 경시하는 문화가 있습니다. 우리나라가. 이 기업체들이 투자자들을 좀 우습게 알아요. 우리나라가 이제 코스닥은 특히 기관들의 비중이 낮고 개인 투자가들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힘이 뭉치지 못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우습게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우시아시 해가지고 돈 좀 쭉 딸리면 뭐합니까? 유상증자 해. 주식 좀 싸게 줄 테니까 유상증자 하죠. 그 돈 들어오면 뭐해? 이걸 만약에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어요. 내가 지금 이 기술 개발을 했어. 그래서 양산을 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유상증자 해줘. 그럼 내가 공장 지어서 더 많이 벌어줄게. 이런 기업들도 있긴 있어요. 근데 태반이 뭡니까? 돈 이상한 데 써먹고 그리고 돈 없으니까 운영자금 하려고 유상증자를 하는 겁니다. 그죠? 그러면 주주가치가 희석이 되는 거예요. 또 뭐합니까? 또 전환사채 발행해요. 그 다음에 또 뭐합니까? 신주회수권 발행합니다. 아주 쇼를 해요. 그래서 이 신주회수권이라든가 전환사채를 이용해서 이번에 사태가 발생한 게 바로 뭡니까? 바로 라임 사태가 되는 거죠. 이러니 이게 되겠습니까? 이거를 막아야지. 나라에서 유상증자 한 번 해놓고 그 다음 또 돈 없어 그럼 나가. 그래야 그 돈을 아껴 쓰고 아껴 쓸 거 아닙니까? 근데 이게 또 안 되면 또 유상증자 하면 되지. 이런 생각하는 거죠. 그러니까 주가는 떨어지고 주식수만 잔뜩 많아지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? 감자해야지.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? 상패 당해야지. 그러니까 상패당한 주식 종목 수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 기억으로 한 500개 넘어요. 어마어마하게 상패가 됐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거 최근에 느낀 건데요. 제가 이 사단이 한 번 날 줄 알았어요.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었습니다. 이번에 여러분들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. 그죠? 코스닥 시장 역사적으로 가장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. 아주 멋진 기록 썼죠. 하루에 14% 폭락이 2번 나왔습니다.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. 14% 빠지는 거는요. 종목으로 따지면 거의 전 종목이 20%씩 빠졌단 소리예요. 지수가 14% 빠졌으니까. 이 현상이 왜 발생하겠습니까? 바로 제가 왜 이 사단이 한번 날 줄 알았냐. 상하한가 제도를 30% 만들고 나서는 이 사단이 날 줄 알았어요. 우려했던 게 터진 것 뿐입니다. 자,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? 상하가 30%야. 근데 올라갈 때는 잘 못 올라갑니다. 사람이 따라가지 않으니까. 그리고 상하한가 제도 30%를 만든 거는 다 이제 작전 세력들이 당일치기로 패먹고 그리고 상한가 한번 만들고 그 다음날 다 패대기 치는. 그런데 악용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.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하락할 때가 문제가 됩니다. 시장이 괜찮을 땐 상관없어요. 저가에서 들어오니까. 그러니까 4, 5% 빠질 땐 사람들이 별로 겁을 안 내고 저가에서 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근데 문제가 뭡니까?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, 폭락을 할 때, 이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. 우리가 이제 과거 9.11 테러 때 아침에 동시호가 때 거의 전 종목이 하한가였습니다. 근데 지수 하락폭은 10%를 못 넘어가죠. 왜? 그때는 상하한가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10%였기 때문에 전 종목이 하한가를 가도 10%밖에 안 빠지는 거예요.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? 30%로 바뀌었어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 특성상 절대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됐었던 부분이 아니었냐 생각을 합니다. 거래세 더 올려 먹으려고 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30% 바뀌게 되면서 단타급도 많아졌고 어떤 종목도 잘 보세요 여러분들. 요즘에 장중에 상한가 갔다가 끝날 때 마이너스 10%에 끝나요. 그러면 고점 잡은 사람들은 하루 만에 반토막 나는 겁니다. 그런 종목들이 한두 개가 아니죠. 한 3, 4일 빠지니까 어떻게 됩니까? 반토막 나버리는 거예요. 이런 종목들이 수두룩합니다.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죠.
상한가 제도가 만약에 15%였다 생각해 보면 주가가 마이너스 10%예요. 그러면 마이너스 10%부터는 빠져봤자 5%니까 하한가가 저가면서 들어옵니다. 그러니까 주가가 그렇게까지 많이 안 밀려요. 근데 지금은 30%니까 이게 오히려 마이너스 7%가 어떻게 됩니까? 더 빠질 것처럼 보이잖아요. 그러니까 밑에 매수가 없어져 버리고 공백이 생겨버립니다. 그리고 조금 매도 쳐도 마이너스 15%야. 근데 마이너스 15%에서 하한가가 있으니까 더 겁이 나는 거야.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. 15% 빠지면, 그죠? 그러니까 매수가 안 들어오고 저기 어디서 갑니까? 마이너스 20% 넘어갔을 때나 이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이 사태가 한 번은 발생할 줄 알았는데 역시나 이번에 두 번이나 장중에 마이너스 14%, 종가 기준 마이너스 13%라는 역사적 최악의 하락이 발생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, 자,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 있는 게 여러 가지 특혜가 있어요. 뭐 여러 가지 특혜가 있겠죠. 뭐 세제 혜택도 있을 것이고 있을 겁니다. 그러니까 코스닥이 있어야 돼. 그래야 내가 이득인 거고. 그러니까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뭐 애플, 테슬라 뭐 이런 기업들이 그냥 나스닥에 있는 거야. 다우를 안 갑니다, 그죠? 근데 우리나라는 예전에 네이버 컸죠. 코스닥이 없었습니다. 다음 다 코스닥이었고요. NC소프트 다 코스닥이었고, 셀트리온마저도 코스닥이었습니다. 아니 키워놓으면 뭐에 다 나가는 걸. 그러니까 코스닥에 있을 때 좀 더 혜택을 줘서 코스닥이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, 이게 뭐 코스닥에 있으면은 이미지만 깎아먹는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조금 좀 괜찮아지면 다 코스피를 이전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이제 받쳐줄 만한 게 없는 거야.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 안 좋으면 그냥 다 같이 우르르 빠져버리는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. 이게 무슨 코스닥을 만들어놨으면 직계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무조건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만 하고 있으니까 이 나라가 이 모양 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죠? 자,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보겠습니다. 당연히 뭐 이제 굵직한 기업이 없으니까 개인들의 비중이 많은 거죠. 코스닥에 거래하는 거의 90% 이상이 다 개인 자금이에요. 그 중에 공매도만큼은 외국인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런 와중에 우리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돈을 해가지고 좀 벌었다 칩시다. 근데 그거 조금 벌었다고 양도세를 떼가겠다는 겁니다. 그것도 이제 더 늘리겠대요. 참 답답하고 답답한 현상입니다. 자, 정부가 부동산 잡고 싶어. 그러면 부동산을 대체할 수 있는 투자성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. 그죠? 자본주의 국가에서 주시장이 돼야 나라가 돌아가는데, 주시장이 다 개판만 되니까 돈이 어디로 갑니까? 부동산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세금도 좀 줄여주고 좀 혜택이 좀 있어야 되는데 좀 이런 부분이 좀 너무 안타깝고 화가 나는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는 뭡니까? 바이오의 비중이 너무 과도합니다. 코스닥이. 이게 무슨 한 나라의 시장이 바이오 비중이 거의 절반이었죠. 얼마 전에 40% 이상이 바이오였단 말이죠. 그러니까 이 사례 난 거 아니겠습니까? 한 개, 두 개 기업들이 임상 실패하니까 뭐 바이오 기업 육성한다라는 가면을 쓰고 사실 개인 투자가 돈 빨아간 거잖아요. 그리고 이 바이오 기업들 적정한 산정이 어렵습니다. 그러니까 그 사람들, 현업에 있는 사람들을 말을 들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, 우리가 만약에 뭐 부품업체고 어떤 하이테크 기업이면 대충 보면 사업성이 있냐 없냐 보여요. 근데 이 바이오는 정말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. 사실 의사분들을 앉혀놓고 이 바이오 예가 기술 개발하는 거 적정 가치 얼마 될 것 같습니까? 물어보면 그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몇 명 되겠습니까? 그러니까 막 거기 기술 개발하는 사람들이 온갖 현란한 내용으로서 얘기하면 애널도 당하는 것이고 전문가도 당하는 것이고 개인분들 더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이렇게 바이오라는 가면을 쓰고 많은 기업들을 뭐 특례니 뭐 어쩌니 하면서 다 상대시켜주고 뭐겠습니까? 개인들의 돈을 뺏어가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.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이런 이제 무차별적인 상장 자체를 없애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. 최근에 뭐 테슬라 상장 하다못해 이제는 뭐 문턱을 더 낮췄어요. 특히 증권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걸 무슨 자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상장 종목 수가 몇 개를 넘었다는 등 정말 한심하고 정말 답답한 행동입니다. 테슬라 상장, 뭐 상장 특례 제도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좀 없애야 되는데
오히려 더 늘리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현상이고요.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구 이제 단점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경제 규모 대비해서 지금 우리나라 종목 수가 너무 많아요.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이런 부분들 보면 제가 이제 오늘 방송한 부분들은 뭐 주식시장과는 뭐 수익과는 상관없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냥 저만의 한풀이에요. 다음 시간에는요 좀 주식에 돈 되는 내용, 오늘은 좀 제 한풀이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폭락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좀 올라왔는데 또 흔들림이 있겠지만 시장이 빠졌다가 올라갈 때 올라가더라도 어떤 종목은 크게 올라가고 어떤 종목은 탄력이 줄어들어요. 그러니까 그런 탄력이 큰 종목들을 좀 초보자분들도 몇 개만 알면 좀 뽑을 수 있는 그 간단한 원리, 원리만 알면 되거든요. 그 원리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제가 좀 올려보도록 할 테니까요. 좋아요,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이상 돈마리TV의 한동훈 대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